이제 하다 커피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해?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지은은 회사 입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직장 상사 박서진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정문 앞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우와, 벤츠 S클래스다. 누구 차야? 글쎄 우리 회사 직원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벤츠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혹시 이 회사의 한진 씨라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한지은인데요. 지은이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작게 대답했어요. 그때 정혜준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지은 씨, 드디어 찾았네요. 김 비서, 내가 말한 분이 이분이야. 정 회장은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애타게 찾으셨어요. 김 비서가 한지은을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정 회장은 지은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지은 씨랑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데리고 나가도 괜찮겠죠? 박 부장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그럼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아, 네. 지은은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고 정 회장은 지은을 먼저 태웠어요. 벤츠가 출발하자 남은 직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 씨랑 혜진그룹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회장님을 구해줬다는데? 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혜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의 회사 직원들도 그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죠. 한편 지은은 차 안에서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 회장은 그런 지은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일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 회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은의 긴장도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 일이 있기 2달 전 지은의 인생은 그저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은은 대명 유통의 격리팀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상사 박서진 부장은 늘 소리쳤습니다. 계산 하나 똑바로 못 맞춰? 이래서 계약직은 안 된다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커피 한 잔. 지은 씨, 이 서류 복사 좀. 지은은 회사 업무보다 커피 타는 일이 더 많았어요. 밤 10시 야근하던 지은은 점심도 못 먹고 커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지은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숫자를 입력했어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 사무실에는 지은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은은 계속 키보드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뻐근했지만 내일 아침이 마감이라 멈출 수 없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목을 돌렸어요. 그녀의 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무시, 모욕, 그리고 묵묵하게 참는 것. 아침에 출근하면 박 부장이 호통을 쳤고 직원들은 자비를 시켰어요. 수시로 커피 심부름해야 했고 저녁에는 야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가면 새벽 1시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출근이 기다렸어요. 지은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지갑 속 통장을 보면 잔고가 얼마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죠. 계약직이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지은의 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근처 뒷골목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죠.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깨에 맨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골목 구석의 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노인을 외면하고 바쁘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노인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여성 둘은 수군거리며 빠르게 지나쳤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어요.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무섭기도 했고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민 끝에 빠르게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어요.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마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인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의 도움으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노인의 팔을 감싸고 근처 큰 길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지은은 노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큰 길에 도착하자 택시 한 대가 지나갔어요. 지은은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 안에서 노인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고 10분쯤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노인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정신을 잠깐 잃으셨던 것 같아요. 간호사는 재빨리 노인을 진료실로 옮겼고 지은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피곤했지만 그냥 갈 수 없었죠.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지은은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빠르게 병원으로 모셔와서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의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고 지은은 노인이 있는 병실로 갔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미약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던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지은이요. 그래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살았네. 그때 간호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셨길래 모셔왔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보호자가 계셔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입원비를 먼저 수납하셔야 치료할 수 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드나요? 응급실로 오셔서 35만 원 정도 돼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5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은에게 엄청 큰 돈이었죠. 지갑 속에는 카드 한 장뿐이었고 그건 이번 달 월세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독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낼게요. 잠시만요.
인출하고 올게요. 지은은 병원 1층 ATM기로 향했고 3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통장의 잔고는 7만 원뿐이었어요. 지은은 돈을 들고 수납 창구로 갔고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어요. 그리고 다시 노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계셨어요?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가려고요. 노인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난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어요. 이틀 뒤 지은이 퇴근 후 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병실에는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담당 간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분 어제 아침에 퇴원하셨는데요. 다 회복되셨나요? 네. 건강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은은 병원 복도에 서서 빈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무사히 퇴원했다니 다행이었죠. 병원을 나서며 지은은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월세 납부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앞서가는 직원들은 가볍게 걸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스타 맛있었어. 그러게. 다음에 또 가야겠다. 하지만 지은의 손에는 커피 8잔이 들려 있었어요. 양손 가득 테이크아웃 커피를 나눠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무거웠고 손가락이 아파왔죠. 회사 입구에 벤치에 앉아있는 직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나눠줬어요. 수고했어, 지은 씨. 지은은 마지막 커피를 박서진 부장에게 건넸어요. 박 부장은 커피를 받아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야? 뜨겁잖아. 아이스 사오랬더니 뜨거운 걸 사오면 어떻게 해?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제 하다 커피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해?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버려진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지은을 도와주지 않았죠. 그때 회사 정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우와, 벤츠 S클래스다. 누구 차야? 우리 회사 직원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내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 한지은 씨라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지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지은인데요?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차에서 또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 지은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며칠 전 길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죠. 지은 씨, 드디어 찾았네요. 정혜준 회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비서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김비서, 내가 말한 분이 이분이야. 김비서는 지은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애타게 찾으셨어요. 지은은 머릿속이 하얘졌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노인의 행색은 노숙자 같았는데 회장님이라니.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가 회장님을 구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저분, 혜진그룹 회장님 아니야? 박서진 부장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명유통 부장 박서진입니다.
대명유통은 해진그룹의 협력사였고 박 부장은 정 회장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죠. 정 회장은 박 부장을 잠깐 쳐다보더니 김 비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대명유통이면 우리 협력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대답했어요. 정 회장은 다시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요?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게 말을 더듬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정 회장은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내려다보고는 혀를 찼어요. 근무 환경이 이래서야. 주변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정 회장은 다시 지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지은 씨랑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데리고 나가도 괜찮겠죠? 박 부장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그럼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지은은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지만 정 회장을 따라 나섰어요.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벤츠가 출발하자 남은 직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은을 함부로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대체 뭐야?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다니. 박 부장 얼굴 봤어? 완전 시겁했던데. 차 안에서 지은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 회장은 그런 지은을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일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 회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은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잠시 후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병원비까지 대신 계산했더군요. 지은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당연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내 회사 해진그룹에서 함께 일해보는 거 어때요? 지은은 깜짝 놀라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해진그룹이요? 회장님이 해진그룹 회장님이세요? 해진그룹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기업이었어요. 아까 보니 박 부장이는 사람. 영 못 쓰겠더만.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해요. 옆에 있던 김 비서가 지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해진그룹 회장 정혜준.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부서는 지은 씨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고 연봉은 업계 최고로 맞춰줄게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박 부장과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구박받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빠듯한 월급으로 힘들게 생활했던 날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죠. 지은 씨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의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았고 그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죠. 네, 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회사에 복귀해 박 부장에게 퇴직서를 제출했어요. 퇴사한다고? 박 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해진그룹 회장님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셔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박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진그룹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앞에 섰어요.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한지은 씨 맞으시죠? 인사팀 김민수입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홍보팀으로 배치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지은 씨 자리입니다. 김민수가 창가 쪽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새 컴퓨터, 깨끗한 책상, 편안한 의자. 대명 유통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 낙하산이래.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은은 모른 척하고 컴퓨터를 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지은은 편의점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웠어요. 오후에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회장님한테 꼬리쳤나 봐. 아니면 어떻게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와? 반반하게 생겨서 회장님한테 잘 보였나 보지 뭐.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지은은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맡은 업무에만 집중했죠. 어느 날 오후 회의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어요. 지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그 남성은 정도윤 이사였습니다. 정 회장의 아들이었죠. 도윤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 후로 도윤은 자주 지은을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 우연처럼 보였지만 도윤은 일부러 그녀를 찾아다녔죠. 어느 날 오후 도윤이 지은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드시면서 하세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책상에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가끔 지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힘든 일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도 도윤과 대화하는 게 편해졌어요. 어느 금요일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게 됐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봤어요. 우리 만나보는 거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지은도 도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좋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지은이 작게 대답했고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둘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정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 회장은 책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오, 그래. 누구냐? 그게 저희 회사 직원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 어느 부서야? 홍보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지은 씨라고. 그 말을 들은 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지은이라. 그 이름은 잊을 수 없지. 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에 나 구해줬던 그 아가씨가 한지은이야. 정말요? 도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날 밤 길에서 쓰러진 나를 구해준 사람이지.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맞긴 맞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냐?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고 싶어요. 도윤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며칠 후 저녁 정 회장은 지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고급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지은이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가 여기 왜? 도윤 씨도 회장님 초대 받으셨어요? 그때 정혜준 회장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법이지.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내 아들과 만난다니.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윤 씨가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도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정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 회장은 지은을 진심으로 반겼고 도윤은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백화점에 들러 반지를 샀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주머니에 반지를 넣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홍보팀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한 여직원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스폰 받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이 낄낄거리며 말했고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계속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이사님, 도윤은 직원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지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은 씨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도윤 씨. 도윤은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지은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지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진심 어린 한 번의 선행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지은이 그날 밤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직장이나 연애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따뜻한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